안녕하세요. 저는 62살에 잠실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벌써 다음 달이면 명절이 다가오네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제가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일들이 또다시 저를 괴롭게 만들고 있네요. 저에게는 하나뿐인 귀중한 딸이 있어요. 현재 나이는 32살이고 회사 생활 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제 딸일 거예요. 예비 사위였던 놈의 엄청난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위태로워졌어요. 딸이 유학을 다녀온 뒤에 저에게 꽤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며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남자길래 한국에 돌아와서까지 만날 정도야? 그런 걸 왜 이제야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니? 좀 더 빨리 말하지. 아무래도 저도 조심스러운 점들도 있고 섣불리 얘기를 하면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저도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개해 드릴 마음이 있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시간 내서 얼굴 한번 보실래요? 글쎄다. 너희 아빠가 몸도 성취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얼굴 보고 웃을 기분은 아닌 것 같구나.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생각해 보자. 딸은 제 입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저는 좋게 답을 해주진 못했어요. 남편의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도 겹치게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있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데려온다면 밝게 맞아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냉정하게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고 이런 결정에 있어서 딸은 기대와 다른 답변을 들었던 건지 풀 죽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반대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버렸고 그래도 너무 무관심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딸이 용기 내서 속마음을 꺼낸 부분이라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니 다행히도 제가 한 말들을 마음속에 담아주지는 않았는지 자기가 만나고 있는 남자에 대해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묵묵히 그 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것은 딸이 만나고 있는 남자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 집안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잘 사는 집이 아니란 걸 대화로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집은 남편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진 이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누워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기분이 들떠서는 계속해서 좋은 점만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며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여 걱정이 되었어요. 딸이 사랑하고 있는 남자와의 결혼은 저희가 당연히 허락하지만 모든 건 금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보내는 저희도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식사를 끝낸 뒤 딸은 변호사라고 하는 남자와 방에 들어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조만간 얼굴 한번 보고 결혼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지 않아? 내가 뭐 미워해도 우리 딸 혼기가 늦으면 안 되잖아.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글쎄요, 저쪽 마음 같아서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시키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쪽 집안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와 맞아야 결혼을 시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대출을 또 받을 수도 없고. 남편은 일단 결혼에 대해 확정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좀 더 알아본 뒤에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며 딸에게 얘기를 하니 좋아 들떠서 출근을 하며 교제 중인 남자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전화통화 괜찮니? 이번 주말에 서연이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다며 인사시키러 온다고 하던데 시간 맞으면 같이 얼굴 좀 보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너희 아빠가 몸이 안 좋으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가 없잖아. 네가 옆에 있어주면 엄마는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도 요즘 바빠서 얼굴 못 봤잖니. 이참에 며느리와 의논해보고 결정되면 연락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들은 알겠다며 바쁜 듯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자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라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자주 없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기 전날 딸에게 다시 물어보게 되었고 언제 오기로 약속을 잡았냐고 물어보자 다시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울상인 얼굴로 최근에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변호사라서 그런지 꽤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야 언제든지 있으니 여유되는 날짜에 다시 약속을 잡아 계획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아들도 그때 시간을 맞춰서 다시 저희 집에 오기로 했어요. 그렇게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말들을 듣게 되었어요. 한동안 명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이 바쁠 것 같다며 명절에 잠시 인사드리러 온다는 말에 어차피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음식 준비도 일부러 하는 게 아닌 명절이라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서 번거로운 일들을 덜 수 있었어요. 평소 명절을 지낼 때보다 좀 더 많은 음식들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명절 당일 저희 집에 인사를 오기 위해 출발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아침 일찍 차례 지낼 준비를 하며 걱정과 긴장 속에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저희 집에 일찍 도착했고,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딸은 급하게 현관 쪽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어줬어요. 저희는 차례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지켰고, 딸과 인사를 하러 온 남자가 뒤에 서 있었어요. 진행이 끝나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아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그 남자의 멱살을 잡으며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놀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어디에서 많이 보던 얼굴이었고, 남편도 딸이 인사시키러 데려온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는지 목덜미를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남자가 차례상을 향해 넘어지게 되었고, 제 정신이 아닌 아들은 차례상이 엎어져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그대로 상을 뒤엎어 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그 남자를 갑자기 당한 봉변에 왜 그러냐고 당황해하면서 아들의 양쪽 팔을 잡으며 진정하라고 진땀을 뺐고, 딸은 분노하고 있는 자기 오빠를 보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유학 중이었던 딸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했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 변호사인 이 남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아버지가 왜 이렇게 누워 계신지 몰라? 같이 일하시는 분과 다투시다가 아버지를 밀어버리는 바람에 떨어지면서 다치셨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처리가 되지 않았어. 우리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일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도 변호사를 앞세워서 자기는 잘못한 건 없다면서 주장을 했었잖아. 그때 너는 유학 중이라서 아무것도 몰랐지.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 했는데 그때 우리한테 다가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그때 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왜냐고? 이 사람과 대화했던 녹음 파일이 전부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난리 피워봤자 보상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받아요. 쌍방과실이 아니에요. 그쪽 아버님이 먼저 불만을 제기하셨잖아요. 회사 상사가 지시한 부분들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쪽만 다친 것도 아니고 우리 쪽도 많이 다친 상태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저희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저희가 가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쪽이 오히려 가해자 아닌가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고 끝내는 걸로 하죠. 제가 이런 사건들 한두 번 해봤겠어요? 질질 끌어봤자 피곤하기는 마찬가지고 저도 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쪽한테 이런 말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쪽 가족들 중에 제일 말기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서둘러 마무리 짓자고요. 제가 다음 주에 해외로 여행을 가야 하는데 준비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아들은 그때 상대방의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그걸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다며 그날의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 사람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법정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런 일들 때문에 평소 침대에 누워만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저희 가족 모두 힘들어했었고 사람이 결정해서 판결을 지어버리는 법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이 상사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던 이유는 작업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았고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작업자로서 당당하게 요구를 했었지만 회사 상사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무시를 하며 무작정 기한 내에 급하게 작업을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안정장치를 전부 설치를 한 뒤에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냥 일을 하라며 무작정 떠밀었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던 남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남편이 떨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저희가 진술을 하면 전부 저희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법이라는 게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다 보니 점점 저에게 불리한 작용이 적용되었고 변호사는 충분히 안정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었다면서 되려 저희 남편을 회사의 고문관으로 사건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들은 저희 남편의 FM식의 진행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점들이 많았다며 남편을 이상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 계획 날까지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손해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며 저희와 반대 입장을 내세웠어요. 결국 저희가 원하는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없었고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었는데 해외여행을 떠난 변호사가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 유학 중이던 저희 딸이었고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인연을 힘들어하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국선 변호사라고 저에게 막말을 하며 깎아내리더니 그 사람의 한마디에 아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사건을 한두 개 맡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일이 전부 기억을 하겠어요. 제가 정말 그랬다면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때 당시 해외여행을 가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 아버님의 사건들이 저에게 접수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편에 있는 자에게 저는 최선을 다했어야 했고 그 사람에게 승리를 쥐어줘야 했었다고요. 저도 그 사건 이후로 아버님이 억울한 건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은 제 의뢰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제발 노여움 푸시고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저도 밥 벌어먹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말을 그런 식으로 했어야 했어? 네가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찾아와서 그런 말 하지 않았겠지. 인간 쓰레기 같은 놈. 너 같은 놈에게 내 동생을 넘겨줄 것 같아? 이 결혼 내가 절대 안 되게 할 거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던 아들이 변호사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엄청나게 분노한 듯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쫓겨나게 된 그 남자는 두 번 다시 저희와 마주치게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저희 딸은 너무 괴로워 보였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며느리에게 가서 진정 좀 시켜주라고 부탁을 했고 그때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더 있었어요. 바로 사건의 당사자였던 남편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다시 기억이 나면서 허리 통증이 심하게 왔는지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처방받은 약을 먹은 뒤 아들과 함께 자리에 눕혀 주었어요. 한숨만 쉬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 때문에 또다시 아픔을 겪고 있으니 정말 괴롭더라고요. 아들은 그 남자가 절대 접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나를 세우며 분노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 사람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었는지 저희 딸이 밤사이 연락을 하는 것 같았죠. 그런 모습을 본 아들은 정리할 필요도 없으니 연락을 하거나 받지도 말라며 강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딸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며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화를 내며 방문을 두드리고 있는 아들을 진정시킨 뒤 일찍 들어가서 쉬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딸이 상처를 아물 수 있는 시간은 줘야 할 것 같아서 뒤에서 지켜만 보기로 했어요. 알아서 잘 정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고 그렇게 해야만 저희 가족 모두 평화가 찾아오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변호사인 그 사람이 저희 딸을 놔두지 않고 있었어요. 딸은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한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 딸의 행동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결국 저희 집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남긴 그 변호사를 끄집고 1층으로 내려가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절대 고집을 꺾지 않았고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쪽이랑 저희 딸과는 정리해야 한다는 거 모르세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제 딸과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좋게 말할 때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니까 돈도 많잖아요. 다른 여자 많으니까 새로운 사람 찾아보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사랑은 진심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살면서 과거의 일들을 전부 보상해 드릴 테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연이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온 사이이고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연을 끊으면 저는 앞으로 인생을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서영이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한국이 얼마나 좁은 땅덩어리예요.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요. 그 정도로 좁은 이 한국 땅에서 자신이 내린 이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의뢰인이라고 했어도 그런 식으로 저희 집안을 깎아내리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신 행동들은 그쪽의 평소 모습인데 어떻게 제 딸을 그쪽한테 보낼 수 있겠어요? 저희는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우리 딸과 어떤 식으로든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은 전부 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똑똑한 양반이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남자는 저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는지 눈물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때 이후로 살면서 너무 괴로운 삶들의 연속이 계속 됐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조심스럽게 딸의 방문을 열었는데 창문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위로를 해주었고 그렇게 그 사람과 딸의 인연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확실하게 받아들였는지 평소처럼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아들도 걱정이 되었는지 저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서 상태를 물어봤고 개인적으로 자기 동생이 걱정됐는지 좋은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널리고 널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는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말에도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서 꽤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 딸에게 사탕 발림을 했던 건지 모든 걸 철저하게 숨기며 서로 만나고 있었고 뜻밖의 장소에서 둘이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며느리와 오래간만에 잠시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었고 단둘이 저녁을 먹기 위해 고민을 하며 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저희 딸과 그 사람이 단둘이 카페에 앉아 웃고 떠들며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적인 멈춤에 저를 바라보던 며느리가 한 곳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자 그걸 보게 된 며느리는 경악을 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바라보며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데 변호사가 잠시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순간 당황해서 며느리와 몸을 돌려서 곁눈질로 바라보고 있는데 건물 코너를 돌아서 들어갔고 딸은 핸드폰을 만지며 변호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였어요. 저와 며느리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상태로 통화를 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사람의 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엄청난 대화를 듣고 말았고 저는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말았습니다. 나도 당연히 당신 보고 싶지. 내가 잘 해결해 준다니까. 나 믿고 기다려. 나 변호사잖아. 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뭐가 두렵다고 떨고 있어?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 테니까 내일 저녁에 만나는 걸로 하자. 그쪽 호텔로 예약을 잡았어. 꽤 비싼 곳인데 왜? 인사드리러 언제 갈 거냐고? 조만간 시간을 내서 나를 잡도록 하자. 내가 워낙 바쁜 거 잘 알고 있잖아. 이번 달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럼 나도 사랑하지. 지금 내가 미팅 중이니까 내일 저녁에 그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연락하려면 새벽에 문자 주면 내가 답해줄게.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뭐 호텔? 너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으면서 내 딸 놓아주지 않고 만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쓰레기 자식이 어디서?
내 딸에게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상처를 줘?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며느리도 듣고 있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타올랐는지 저보다 먼저 달려가 그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뒤이어 저도 그놈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난 상황들 때문에 주변에서 웅성거리자 제 딸이 밖으로 나왔고 셋이서 난리를 치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급하게 달려와서 저희를 말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왜 그러냐며 둘이 만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 사람 편을 들길래 제가 진정이 되지 않아 며느리가 대신 설명을 해주었고 그것을 듣고 있던 딸이 그놈의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서 방금 통화했던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딸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지만 자기 몰래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딸은 더 이상 그 남자를 믿지 못했고 가증스러운 입놀림을 상황을 미움하려고 하는 그놈에게 딸은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딸은 그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화를 내며 그놈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한 뒤에 전화를 끊었어요.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듯 보였고 그렇게 그놈과의 인연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놈이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던 사람은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집안인 것 같았어요. 소문으로는 변호사직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듣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 집안에서 그놈의 행동에 대해 손을 쓴 듯 했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놈의 충격 실체가 밝혀지게 되면서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진 꼴이 되었네요. 이 일들이 제가 작년에 겪었던 일들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다 보니 받을 수 없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입장이었고요. 사람이 만든 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언젠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또한 지금 현재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잘 헤쳐나가시고 밝은 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